제가 하고 있는 주장목은 토마토고요. 제가 농사를 지면서 제일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 그 흙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은 뭐 이제 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오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력이 떨어지면은 작물이 정상적으로 튼튼하게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병도 이제 심해지고 양분들을 골고루 섭취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이제 땅이 안 좋은 땅에서 이제 재배를 했을 때와의 맛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단맛이라든가 이런 기본 맛은 뭐 비료를 주고 이래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거기 이제 반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칠맛이라든가 이런 미묘한 맛들은 이제 그냥 일반 재배로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력을 높이려면 당연히 이제 유기물이 제일 중요한데 눈으로 봐서는 이제 구별하기 좀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유기물이 많으면 땅 색깔이 좀 검은색 빛으로 변하고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떨어지면 농사를 제대로 말하자면 지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농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제 빼는 농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비료로 채우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비료가 장점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단점이 비료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점점 땅이 굳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땅이 좋아지려면은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10을 쓰면은 20을 채워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게 보충이 되고 땅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10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지금 7도 안 채워주고 5도 안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땅이 이제 근본적으로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 깊이갈이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랙터 같은 대형 농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토양을 많이 다지게 됩니다. 배추를 키우면 배추밭에 이제 차가 들어가서 배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차가 들어갔다 나온 자리가 선명하게 표가 날 정도로 작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땅을 다지거든요. 뿌리가 이제 깊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배수도 잘 안 되고 그 농사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콘크리트 위에 이제 흙을 한 20cm 덮어놓고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이제 퇴비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퇴비 재료는 이제 뭐 기본이 이제 나무 껍질이고요. 그 나무 껍질도 이제 보면 활엽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는데 그 침엽수는 나름대로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효시키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나무 껍질을 쓰고 있고 또 구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이제 뭐 저희는 유기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분을 쓰는데 그 개분을 쓰는 이유는 이제 말하자면 질소분이 있어야 얘들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쌀겨, 미강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이 같이 첨가가 돼서 들어갑니다. 텃밭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낙엽이라든가 뭐 아니면 들풀이라든가 아니면 작물의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퇴비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희 뒤에 있는 퇴비가 이제 한 1년 됐는데 이 나무 껍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퇴비를 만들려면은 적어도 한 6개월은 이상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발효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분인데 수분이 없으면 이제 발효를 정상적으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분을 이제 잘 보충을 해야 되는데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분소수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물을 이제 지하수를 부어서 이제 수분을 공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보면 여름에 장마 때 빗물을 먹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빗물 나름대로의 뭐 각종 양분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고공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빗물이 산소를 좀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지하수보다는 산소가 많으니까 흡수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마 때는 이제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비가 왔다가 뭐 해가 났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물이 한 번에 계속 준다고 계속 흡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비가 안 오고 해가 났다가 또 좀 먹고 이렇게 되니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다시피 퇴비장이 있는데요. 이 퇴비장 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브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이 높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높지 않고 이게 너무 높이가 높으면 자체적으로 자기 중량에 눌려서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그 구멍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산소가 자동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퇴비를 덮어서 발효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균들은 거의 호기성 균이고요. 대체적으로 나쁜 균들이 이제 혐기성,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나쁜 균이 많아지는 퇴비가 되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일반인들이 이제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터득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발효가 안 되면 냄새가 나요, 악취가. 그리고 안 좋은 퇴비들이 악취가 납니다. 근데 발효를 정상적으로 잘 시키면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냄새가 나더라도 향이 나요. 쉽게 생각하면 산에 가면은 이제 부엽토 같은 거 이렇게 맡아보면은 그 자연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발효가 된 거잖아요. 그걸 맡아보면 악취가 안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잘 이제 그 균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냄새가 난다는 거는 발효가 이제 안 됐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밥을 쉰 밥이나 이런 상한 밥을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나듯이 이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작물도 이제 제대로 발효가 안 된 퇴비가 이제 밭에 들어가면은 가스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효가 제대로 안 된 퇴비를 많이 쓰면은 외래 안 쓴 것보다도 못하는 역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퇴비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과채도 있고 과수도 있고 엽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엽채 같은 경우에는 질소분을 좀 높여야 되고 과채나 이제 과수 같은 경우에는 질소분을 좀 낮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